자, 미분의 응용 제4장 미분의 응용의 이번 시간에는 4.4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먼저 보면 함수의 최대와 최소 이와 관련된 정리를 앞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연속함수를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연속이면 그러면 이 구간에서 F의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정리를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정의역이 이렇게 닫힌 구간이면 이 함수에 이런 식이 되면 여기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m이겠죠. 이때 C1 이게 FC1이 m인 이 최대값이 이 구간 안에 C1점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최소값은 이걸 겁니다. 이때는 A, FA, M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이게 최대값.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고 정의역이 닫힌 구간일 때 그 구간에서 F의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는 앞에 극대 극소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극점을 찾기 위해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해서 값이 0인 값을 다 찾으면 그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임계점들을 찾죠. 그래서 임계점이 C1, C2 쭉 해서 모든 임계점을 찾았는데 이것인 임계점이 이렇게 유한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점이 되겠죠. 이것이 F의 모든 극점이면 임계점이 다 극점은 아니죠. 그러나 극점이면 임계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임계점을 찾을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극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함수의 증가함수를 생각을 하면 극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극점에서 함수값을 보는데 양 끝점을 합하면 A에서 끝점에서 값과 이제 그 극점에서의 값들을 다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이 이 구간 여기에서 F의 최대값이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이 구간 A, B에서 F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양 끝점과 그 다음에 극점을 찾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기로 함수가 이렇게 구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2 여기에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 마이너스 2,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이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극점을 찾아야겠죠.
극점을 찾기 위해서는 임계점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죠. 그러면 이것의 0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임계점은 f 플러스 이게 이제 0인 점이죠. 인점. 그 임계점은 앞에가 마이너스 6x x 마이너스 1이니까 임계점은 0과 1입니다. 0과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두 번 미분을 해보면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 12x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6으로 접어 빼면 2x 빼기 1이 되죠. 이거이므로 앞에 0에서 임계점 0에서 보면 f 프라임 0 집어넣어 보면 이거 6이죠. 이거이므로 자 0이 임계점인데 미분계수가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이게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죠.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0은 f의 극소점입니다. 극소점이고 그러면 f0 0점에서의 함수값 0을 집어넣어 보면 값이 0이 되죠. 0이 극소값이죠. f의 극소값이다. 그 다음에 임계점이 또 1이 있는데 1에서 2개의 미분계수를 찾아보면 1 집어넣어 보면 이게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건 0보다 작으므로 임계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이게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f 프라임이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점 1은 f의 극대점입니다. 극대점이고 이때의 함수값 f1 집어넣어 보면 1, 그 값이 1이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입니다. 이것이 f의 극대값이다. f의 극대값입니다. 그래서 모든 극점에서의 값을 극소값, 극대값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려면은 이제 양 끝점에서의 값도 봐야 되죠. 이때 이제 양 끝점에서 함수값 계산을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이 나옵니다. 1. 그 다음에 2. 이거 계산해서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값이 0, 1,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거이므로 네 값을 다 계산을 하면 이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에서 1이 최대값이죠. f1도 되지만 f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이 최대값이고 f의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최소값입니다.
자, f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함수를 그래프는 실제로 저 fx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00점을) 지나고 (11점을) (11점) 이게 (11점) 이게 (00점) 여기서 이게 극소값이고 여기서 극대값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극소값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일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1이 됩니다. 이게 위에 문제에서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양 끝점과 그 다음에 극점에서의 값을 비교를 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서의 최적화 문제를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경우에 최대가 되는 것을 찾아보자. 어떤 경우에 최소가 되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한 예로 이렇게 이제 합이 20이 되는 20인 두 양수 중에서 곱이 최대인 두 양수는 무엇인가? 합이 20인 두 양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곱이 최대가 될 때의 두 양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합이 20인 두 양수를 x와 y로 놓자. 그러면 이 조건은 주어진 조건은 우선 두 양수의 합이 2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20입니다. 그리고 x하고 y가 양수니까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곱이 최대인 걸 찾아야 되므로 이제 이 두 수의 곱을 p로 놓으면 이제 p는 x 곱하기 y인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 조건에서 x 더하기 y는 20이니까 y를 x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y를 x에 종속된 걸로 보면은 위에 파란 거 그러면 이거는 y는 20 빼기 x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20 빼기 x로 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즉 이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0x니까 이것이므로 우리가 p를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가 있죠.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곱, 이제 px가 최대가 될 때의 그 x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p가 px가 되니까 이때 최대가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p를 x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p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0이죠. 그래서 이것의 인계값이 되죠. 그래서 저 인계값은 바로 x가 10일 때, 이게 이제 p 프라임 x는 이게 0입니다. 인계값이 유일합니다. 즉 10이 p의 유일한 인계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10보다 작을 때, x가 10보다 작을 때 도함수가 저렇게 되니까, 이거일 때 이 도함수가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10보다 작을 때 이거는 양수가 되죠. p 프라임 x는 0보다 크므로, 이거이므로 이제 p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클 때, 그럴 때 p 프라임 x가 이렇게 되니까 10보다 클 때 이게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니까 p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x가 앞에서 2차 함수가 되는데, 10일 때 여기서 이제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10일 때 최소가 값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10일 때 y는 위의 조건에 의하면 y도 10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x가 10일 때 y도 10이 되는데, 이때 p가 최소값이다. 이때 p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20인 두 양수 중에서 곱이 최대인 두 양수는 뭐냐면 10, 10입니다. 그럴 때 곱이 이제 100으로 최대가 되죠. 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잘못 그렸습니다. 최대,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점이 이제 10, 100이 되죠. 자, 다른 예제. 자, 한쪽 면이 담으로 막혀 있는 넓이가 450 평방미터인 직사각형 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쪽 면이 세로면이라고 합시다. 이 정원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만들 때
때 이제 이 울타리의 길이가 최소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얼마인가? 자, 길게 썼는데, 자, 한쪽 면이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넓이가 450입니다. 조건이 x 곱하기 y가 450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물론 x가 0보다 커야 되고 y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울타리의 길이를 우리가 L로 놓으면, 이것은 x가 위아래 두 번 있고 y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x 더하기 y인데, 그런데 위의 조건에서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x는 독립변수로 보면 y를 x에 대한 종속변수로 이 조건에서 종속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2x 더하기 y가 x분의 45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즉 우리가 y를 x에 대한 종속변수로 본다는 것은, 즉 l을, 울타리의 길이를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 2x 더하기 x분의 450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됐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울타리의 길이가 최소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울타리의 길이를 lx로 잡았으니까 이 lx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그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울타리는 이제 길이가 xy로 잡았으니까 이제 x가, l은 뭐냐면 l은 0보다는 더 크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450 아니죠. x는 무한대일 수가 있죠. x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x의 도함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x 프라임 x는 2가 되고, 여기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45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임계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c가 l의 임계점이면, 즉 임계점이라는 것은 l 프라임 c가 0인 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c는 2 빼기 c의 제곱은 450, 이게 0이니까 이제 2는 c의 제곱에 450, 그래서 c의 제곱은 250, 그래서 또 c의 제곱은 225죠. 이거는 225는 15의 제곱이죠. 15의 제곱인데, 이제 c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c는 물론 뿌라마이나 15인데, 그런데 c는 양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c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가 양수인 거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C는 1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저 모양에서 x가 15보다 작으면 x의 제곱 위에 부분에서 x의 제곱분의 450에서 이게 더 작으면은 이 음수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L 프라임 x는 양수가 됩니다. 이거 x가 15보다 크면 L 프라임 x는 0보다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합니다. 따라서 15가 L의 극소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수 부분에서 감소했다가 증가가 되니까 그 양수 부분에서 이제 저 영역에서 이게 최소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x가 15일 때 y는 15분의 450이니까 y는 30입니다. 30일 때 이제 L이 가장 작다. 즉 가로의 길이를 15m, 세로의 길이를 30m로 할 때 곡선의 이 울타리의 길이가 가장 작습니다. 작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한번 보면 양철판으로 1리터의 깡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물이 1리터 들어가는 부피가 1리터인 깡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직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 때 이제 양철판이 최소로 들어가는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자, 우리가 양철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양철판이 이렇게 직 원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양철판에 밑면이 이제 원이죠. 윗면과 밑면이 원입니다. 이것에 반지름을 R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양철판의 이 높이를 H라고 놓자. 그러면 이 직원기둥의 밑면이 그 원판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놓고 그 다음에 높이 직원기둥의 높이를 H로 놓자. 그러면 이제 조건은
조건은 넓이가 1리터니까, 그런데 이 넓이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면의 넓이가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곱하기 높이 h. 이게 1리터니까 1000 평방미터. 평방미터가 아니라 1000, 그러니까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놓겠습니다. 우리가 1리터는 1000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단위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럴 때 r과 h는 r은 0보다 커야 되고 h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만들려면은 양철판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양철판이 최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양철판은 저 원기둥의 건널비가 되죠. 이 직원기둥의 건널비. 건널비는 A는 이제 밑면의 넓이와 아랫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가 2파이 r의 제곱이고 아랫면의 넓이도 2파이 r의 제곱이니까, 아니 파이 r의 제곱이니까 이것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것은, 이 겉에 있는 이거는 이렇게 쭉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h가 되고 여기가 이 원의 원주가 되죠.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입니다. 그래서 이 옆면의 넓이는 2파이 r h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조건에서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r은 독립변수이고 h는 r의 종속변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파이 r의 제곱이고 2파이 곱하기 r이고, h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분의 1000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약분이 돼서 이거는 2파이 r의 제곱이고 곱하기 2000 나누기 r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널비가 이므로 r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함수로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표가 이 건널비를 최소로 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리고 r은 모든 양의 실수가 된 이 영역에서 최소가 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야 되죠. 그럼 이 도함수를 구하면 이거는 이제 4파이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20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가 임계점이면, 그러니까 A 프라임 C가 이게 0이면 이게 이제 4파이 C는 C의 제곱에 2000, 그 양의 실수 중에 이렇게 되고, 이거는 4파이 C의 3승은 2000 이렇게 되니까 2로 나누면 C는 우리가 10에 이제 2로 나누면 2파이 이것의 세제곱근, 여기서 C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A'의 증가함수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러면 이거 4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서 이게 4000 아래 3승 이렇게 됩니다. 이거이므로 이제 C를 넣어보면 8'C 앞에 C가 4파이 곱하기 더하기 4000에 C의 3승 1000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4파이 더하기 이게 8파이가 되죠. 이 12파이에서 이게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는 것은 즉 C 근처에서 이거 A'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하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 C 3 루트 2파이 분의 10에서 A가 모든 양수에서 이것만 나오니까 최소값입니다. 양이상. 따라서 우리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10 나누기 2파이의 세제곱으로 할 때 양철판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봤습니다. 우리가 연소함수에서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극점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극점들은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근들, 근데 이런 극점들이 유한기가 있으면 이 극점에서의 함수값과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제 구간에서 f의 최대값이 되고 가장 작은 값이 구간에서 f의 최소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에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극점을 찾아라.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서 그것의 0점들, 그럼 그 점들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양끝점에서 함수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응용을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앞에 이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합이 20인 두 양수에서 곱이 최대가 되는 두 양수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세워서 합이 20인 두 양수를 x, y로 두면 조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곱이 최대가 되는 조건에서 그 곱을 이제 p로 놓으면 이제 x 곱하기 y인데, 이제 그 조건을 이용하면 이게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죠.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그래서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면이 담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정원을 만들 때도 이제 넓이가 450평방미터니까 그 조건을 이용하고, 그럴 때 둘레를 최소로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둘레가 2x 더하기 y인데 조건을 이용하면 그 둘레의 길이가 x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그 인계점을 찾으면 이제
극점들을 찾게 되고 여기에서 도함수의 증가함수를 구하면 그래서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양철바늘로 깡통을 만들 때도 1리터의 깡통을 만들 때도 모양이 이제 직원기둥일 때 그럴 때 이제 조건이 부피가 1000 세제곱평방미터니까 그것을 그 부피 식으로 구하면 이제 우리 목표는 건널비가 최소인데 건널비는 밑면과 윗면의 넓이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집어넣으면 앞에 조건에서 그 높이를 그 밑면의 반지 이름에 종속되는 것으로 바꾸면 이 건널비가 R에 대한 함수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변화는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그래서 최소값을 찾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최적화 문제를 조건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적화가 될 그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이런 최적화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